우리는 이제 경계 조건을 할 때는 적분형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분형 두 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전기장에 대한 두 식이 있고 자기장에 대한 두 식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기장을 배우는 중이니까 전기장에 대한 두 식이, 첫 번째 식이 저 식과 같은 것인데, 저걸 이제 우리는 회로에서는 키르호프의 볼테지 로라고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압 강하의 합은 제로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런 내용인데, 결국은 적분형으로 나타나 있는 저기에서 유념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된 것에 여기 전기장의 세기가 내적을 한 것들을 회로에 대해서 다 더해본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내용이라는 것은 내적이라는 것 자체가 동일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에다가 AX를 하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X성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하는 게 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DL이라는 것은 어떤 그 변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길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길이하고 동일 성분, 그 길이가 가리키는 동일 성분 이랬으니까 결국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그 길이에 해당되는 접선 성분이 된다고요. 접선 성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접선 성분이라고 그랬을 때 결국은 이거와 같이 자유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지우개의 표면이 있다 그러면, 자유 공간과 이 지우개의 표면에는 요 경계면이 있다고요. 요 경계면이 있다면 요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성분이 있는 거라고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두 가지 성분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이걸 X 성분이라고 그러고 이걸 Y 성분이라고 그러고 요거 나오는 걸 G 성분이라고 그런다면, X 성분하고 Y 성분은 요 평면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두 성분이 접선 성분을 구성하고 한 성분이 법선 성분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접선 성분은 결국 여기 이런 이제 좌표계라고 그런다면 X 성분하고 Y 성분은 몽땅 다 접선 성분인데, 그 접선 성분이 결국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한쪽 면이 어떤 매질이고, 또 다른 것이 이건 노란 매질이고 이건 빨간 매질이라고 그런다면, 매질 두 개가 만난 게 결국은 경계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난 것에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에 DL이 있고, 여기도 전기장의 세기에 DL이 있다면,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는 노란둥이잖아요. 노란둥이에 있는 전기장의 세기고, 요건 빨간둥이에 있는 전기장의 세기잖아요. 서로 전기장의 세기가 다른 거라고요. 경계면 이쪽에서 전기장의 세기랑 저쪽에서 전기장의 세기랑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경계면 바로 시작할 점하고 바로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점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사실상 동일점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요쪽. 그러나 매질이 달라짐으로 해서 전기장의 세기가 분명히 달라질 텐데, 왜 달라진다고요? 여기서 백목을 던지면 어떻게 돼? 백목이 이 동일 매질일 때는 계속 가요. 그런데 여기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죠? 튀겨나오든지 통과하든지 두 성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반사하는 것과 투과하는 게 두 성분이 있다고요. 그 투과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백목이니까 거의 다 반사하지만, 저 창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빛이 거의 다 통과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린 전기장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의 합이 이게 제로다. 전압강 하합은 제로다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그 경계면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 경계면에 있는 이런 성분이든지 어쨌든 여기 있는 어떤 성분이라도 그 성분이 이쪽의 성분하고 저쪽의 성분하고 그 곱하기 한 것만큼 거기다가 여기서 요만한 길이를 계산했다면 여기도 요만한 길이가 이게 같은 길이잖아요. 같은 길이만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됐냐면 그냥 여기다 씁시다. 아이고, 뭐 백목이 있으니까 백목에 EC의 델타 L 플러스 그리고 또 이쪽에 이것에 이번에는 빨간 거 뭐 좀 이상한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는데 하여튼 뭐 봅시다. 이것에 마이너스 델타 L. 왜 마이너스 델타 L이냐면 이건 이렇게 갔다면 이건 이렇게 가는 거니까. 방향이 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0이라는 식으로부터 요거 이퀄 요거다라는 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정량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내용이 되냐 하면 요식은 결국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이렇게 된 것에 이것이 0이다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식 자체가 뭐냐 하면 탄젠셜 성분의 매질 1에서와 탄젠셜 성분의 매질 2에서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결론 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정량적으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정성적으로 왜 자꾸 이 정성적으로 설명한 거라고요. 여기서 탄젠셜 성분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요렇게 된 길이와 요렇게 된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길이가 이렇다면 결국 요 값하고 요 값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이 뭐냐 그러면 요곳에 경계면에 있는 어떤 이거든지는 다 탄젠셜 성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질 1에서 탄젠셜 성분하고 매질 2에서 탄젠셜 성분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계면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전기장이 이런 모양으로 가면 이게 100% 통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웃기죠? 백목은 하나도 안 통과하잖아요. 근데 전기장은 100% 통과한다니까요. 왜?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만 100%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도 100%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100%예요. 이게 다 100%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접선 성분에 대해서는 100% 통과한다고 그러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없다고. 이런 성분.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성분이 있다면 이런 성분에는 요 성분이 있고 요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성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바가 없다고. 요 성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그게 요 식이 의미하는 바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증명을 할 거예요. 우선은 정성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으로 갑니다. 두 번째 식도 사실은 똑같아요. 두 번째 식은 이건 가우스의 법칙인데 가우스의 법칙에 의하면 전속 밀도를 면적에 대해서 면적 적분한 것은 Q이다. 이게 이제 가우스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면 Q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유전체 1과 유전체 2가 만났을 때를 생각할 거예요. 그럼 유전체 1과 유전체 2가 만났을 때 바로 요거죠. 여기 자유공간이라는 유전체가 있고 그리고 뭐 이상한 테플론처럼 생긴 요런 이상한 매질인데 요게 유전체란 말이에요. 유전체와 유전체 만났으면 이거 도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도체가 아니다예요. 도체가 아니다면 결국은 Q는 없다라는 거지요. 도체가 아니면 Q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식조차도 어떤 식이 되냐면 아까하고 똑같은 식이 되죠. 전속 밀도를 면적 적분한 것은 제로다. 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또 분석을 해보자면 이제 아까하고는 달라요. 아까하고 왜 다르냐 하면 이것 할 때는 전기장의 세기에 요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DL이에요. DL의 내적이라고.
그럼 DL이라는 건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거. 근데 DS라는 건 이면적이기 때문에 요거예요. 이번엔 법선 성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내적이기 때문에 아까 쓴 대로 동일 성분 맞아요. 동일 성분 맞는데 그 동일 성분이라는 게 이번에는 접선 성분이 아니라 법선 성분이라고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접선 성분, 이건 법선 성분이야. 면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하고 1번에 이거하고만 있으면 사실 이거 두 개뿐이 없어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경계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설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거는 접선 성분을 설명하고 이거는 법선 성분을 설명하고.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없죠. 어떤 전기장이든지 접선 성분하고 법선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식만 있으면 되는데 요것에 의해서 우리는 매질 완에서의 탄젠셜 성분, 여기서 T라는 것은 탄젠셜 이런 뜻이에요. 탄젠셜 접선에 이런 뜻이고요. 이것하고 탄젠셜 2하고는 같다. 이런 결론을 얻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성적으로 얘기하면 법선 성분이 같다 이랬으니까 같다 이랬을 때 면적, 이번엔 면적이에요. 아까는 어떤 경로였지만 면적이지만 똑같잖아요. 결국은 내용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똑같은 면적, 아까 경로를 이쪽 경로하고 이쪽 경로가 같은 경로를 취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래야 폐회로가 되니까. 여기도 면적에 이쪽의 면적을 이만큼 했다면 이쪽의 면적도 이만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면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D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노말 성분을 뭐라고 쓰냐면 이건 또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노말 성분이라는 뜻으로 N을 쓰고 거기에 매질 완에서에다가 요거가 델타 S 이렇게 쓸 테고 거기에다 플러스 다 더한 것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D 노말 2에다가 이쪽에는 마이너스 델타 S라고 요 델타 S랑 요 델타 S랑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면적이 뭐 폐곡면이 돼야 되니까 같은 면적인데 방향이 왜 다르냐 하면 여기서 볼 때는 이게 이 방향이지만 저쪽에서 볼 때는 이게 이 방향이거든요.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경로도 한 놈은 이렇게 가는 경로요. 한 놈은 이렇게 가는 경로였기 때문에 한 놈은 델타 L이라고 하고 한 놈은 마이너스 델타 L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놈이 델타 S라면 나머지 한 놈은 마이너스 델타 S라고요. 그러니까 합해서 0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띵호야죠. 그냥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D 노말 1하고 D 노말 2는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성적으로 먼저 해결하자고요.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해결할 때 첫 번째 식으로부터 첫 번째 식에 한 그 명칭을 아직 우리가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저 첫 번째 식이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패러데이의 법칙의 일부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식에 의하면 결국은 뭐라고 여러분이 암기를 하면 되냐면 전기장의 세기의 접선 성분은 어떤 경계면을 만나든지 연속적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어떤 경계면을 만나. 그러니까 이게 전기장이라면요. 전기장의 세기라면 이것만 나오면 100% 그냥 통과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된 것하고 여기 있는 접선 성분하고 같은 방향이잖아요. 이거 100% 통과 안 되니까요.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식으로는 이제는 전기장의 세기 말고 전속 밀도를 논하자. 전속 밀도를 논했을 때 어떤 경계면을 만나든지 수직 성분은 전속 밀도의 수직 성분은 100% 통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쉽다는 건 뭐든지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기장이 여의도에서 목동에서부터 온다고 그럽시다. 목동에서 오면서 경계면을 몇 개나 만났겠어요? 수십만 개를 만나지요. 그거 만나면서 다 그 전기장의 세기는 접선 성분 토크하고 전속 밀도
법선 성분 통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돼 갖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거라.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제는 정량적으로 갈 것입니다. 성질을 이해했고 그것을 이제 논리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량적으로 가봅시다. 요 그림을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 경계면이 있습니다. 여기 경계면이 이렇게 된 경계면이에요. 여기 매질이 다르고요. 여기 매질이 달라요. 여긴 자유공간일 수 있고요. 여기는 나무일 수 있어요. 이렇게 경계면이 있을 때 경계면에 아주 경로를 아주 작은 경로를 잡았어요. 델타 L이니까 굉장히 작은 경로입니다. 작은 경로를 잡았고 작은 경로를 잡아서 요거하고 평행되게 경계면에 대해서 평행되게 그러면 이 델타 L하고 이 델타 L은 같은 크기를 가졌지만 방향은 반대인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죠. 이렇게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선 이렇게 가고 여기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델타 H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경계면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경로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았어요. 거꾸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잡았는데 요 두께를 우리가 요걸 델타 H라고 했을 때 요 두께를 델타 이거는 0이에요. 0.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알고 싶은 거지 멀찍이 떨어진 데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몇 프로나 들어가냐 100% 들어가냐 이걸 보고 싶은 것이니까 델타 H를 0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델타 L이라고 하고 이걸 델타 L이라고 했는데 방향은 이게 X방향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X방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부터 매질 1이 있고 매질 2가 있다면 여기 임의로 전기장이 요점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거기서 경계면 이쪽 매질 1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거기에 전기장의 세기가 여기서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그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런다면 그 중에 무슨 성분만 관심이 있냐면 이게 전기장의 세기라고 그런다면 전기장의 세기에 요 성분이야말로 이 탄젠트 1이라는 이게 이완이라고 그러면 이 탄젠트 1이라는 전기장의 세기의 탄젠션 성분이겠지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거기다 그렇게 갑갑하니까 저기다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쪽에 와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좀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이게 E2라고 했을 때 E2의 탄젠트 성분이 요만큼일 거 아니에요, 요만큼. 이게 E2 탄젠트라고요. 그러면 E2 탄젠트하고 E1 탄젠트가 크기가 같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유도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여기서부터 적분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전기장의 세기를 DL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좌변을 계산합니다. 좌변을 계산하면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매질완이에요. 매질완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것이니까 요만큼 간단 말이에요. 요만큼 가는데 그때는 이완이겠지요. 이완을 DL 요만큼 내적한 것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적하는 것은 없겠지요. 경로를 제로로 잡았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것은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measure 2니까 E2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DL을 하는데 요렇게 간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델타 L에 AX 이럽시다. 쉽게 X방향이라 이러자고요. 아니 싫어요? 싫다 그러면 그냥 T로 합시다. 탄젠셜 성분이다. 그러면 요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건 델타 L에 결국은 마이너스 A 탄젠셜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결국 뭐냐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0에서부터 델타 L까지 가는 거고 여기는 델타 L에서부터 0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DL이에요. 똑같은 DL을 0에서부터 델타로 가든지 델타에서 0으로 가든지면 경로의 크기가 완전 같은데 방향만 반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적이니까 요거하고 내적하면 뭐가 된다고요? 탄젠시 성분만 한단 말이에요. 동일 성분만 구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씁니다. 이것에다가 AX 이러면 이것은 성분이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성분 다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내적하면 무슨 성분만 나온다고요? X 성분만 나오듯이 이런 얘기. 탄젠시 성분만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젠시 성분인데 그것도 매질 1에서 탄젠시 성분이다. 이런 뜻이고 거기다가 0에서부터 델타 L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DL은 분명히 이렇게 됐을 거예요. DL은 DX AX 플러스 DY AY 플러스 DZ AZ일 텐데 이거 그래서 내가 X라고 하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렇게 해야 AX라고 그러면 요 DX가 0에서부터 델타 X까지 가는 거 아니라 델타 X AX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AX 성분만 계산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 ET라고 했고 여기다가 델타 X가 되겠다 이런 얘기고 요거는 델타 L에서부터 0까지 가니까 거꾸로 돼서 마이 플러스의 E 탄젠트 2인데 거기다가 곱하기를 마이너스 델타 X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이걸 델타 L로 했지요. 델타 L로 했다. 자, 해서 이거 여기까지 계산한 게 이제 좌변 계산한 겁니다. 우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0.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 탄젠트 1은 이 탄젠트 2다. 정성적으로 했으니까 뭐 논리식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만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확인할 때만이 이 식이 의미가 있어. 그래서 탄젠시 성분이 연속적이다. 전기장의 세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탄젠시 성분이 연속적이다. 얼마나 쌈박해요. 이거 누가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거 만들어내겠어요? 자, 그게 요 그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전기장의 세계에 대한 이 접선 성분 어때요? 이해할 만하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가봅시다. 아직도 여러분의 눈망울이 뭔가를 그 지적 호기심을 다 채우지 못해가지고는 눈망울이 그냥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갑시다. X축, Y축, Z축 이렇게 되는데 경계면이 뭐냐 그러면 요걸 경계면으로 했다.
그래서 이게 매질 1이고 이게 매질 2다. 뭐 그냥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들어오는 E1이라는 전기장이 있고 이렇게 된 전기장이 있을 때 E2라는 전기장이 있을 때 E2가 있을 때 여기 경계면을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역시 델타 H는 0이라고 놓고 여기 델타 M만큼 같다. 이러면 여기가 x equal a고 여기가 x equal a 플러스 델타 L이에요. 델타 L. 그러면 다시 지금 분석을 합니다. 정량적으로 전기장의 세기를 요게 뭐냐면 요게 결국은 임의의 폐해로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 맞죠? 임의 폐해로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좌변을 계산하는데 그러면 요거 계산할 필요는 없고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는 x 이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a 플러스 델타 L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다가 전기장의 세기에 dx, ax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일부러 x 방향으로 잡았어요. 이제 이해하기 조금 쉽게. 그러면 이거 필요 없고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a 플러스 델타 L에서부터 a까지 2의 이것도 역시 dx, ax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dl을 쓸 때는 여기에는 방향을 표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방향을 표시한다고요? 여기서 표시하는 거예요. a에서 a 플러스 델타 L로 가냐 아니면 a 플러스 델타 L에서 a로 가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경로는 직선 경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면적은 미리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랬지만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덧붙입시다. 뭘 하나 덧붙이냐 하면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매질 1에서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는 매질 2에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E1이고 이건 E2에 다만 이제 알았죠? 이것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무슨 성분만이야? X성분만. 이것을 이렇게 내적하면 무슨 성분만? X성분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 X1에 이 X 성분 요거하고 요거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DX를 적분하는데 DX를 적분하면 뭐예요? 상수니까 1을 적분하면 X죠. 그러면 X를 A에서부터 A 플러스 델타 L까지 계산한 것에다가 여기는 요거하고 요거 계산하면 뭐라고요? 이 X2지요. 그죠? 그래서 이 X2에 또 적분하면 1이니까 X에 A 플러스 델타 L에서부터 A까지.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델타 L 나오고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델타 L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EX1 델타 L 플러스 EX2 마이너스 델타 L 여기까지가 좌변 계산한 거예요. 우변이 뭐라고요? 0. 그럼 뭐예요? 이쪽도 델타 L, 이쪽도 델타 L이니까 델타 L로 나눠주면 결국은 나오는 게 EX1은 EX2잖아요. 이건 특별한 경우죠. 뭐예요? 접선 성분을 X성분이라고 가정하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거 굳이 X성분이라고 할 필요 없이 이걸 이제 탄젠트라고 하자고요. 탄젠트 성분이라고 그런다면 뭐만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탄젠트, 이거 대신에 탄젠트, 이거 대신에 탄젠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X성분이면 어떻고 Y성분이면 어때요? 또는 X성분하고 Y성분의 조합이면 어때요? 상관없죠. 접선 성분이 적성 성분은 연속적이다 이런 얘기가 돼버린 거죠. 말로 써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기장의 세기는 접선 성분이 언제나 연속적이다.
여기 뭐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다른 매질을 만나.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다른 매질을 만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매질을 안 만났을 때는 뭐 더군다나 연속적이죠. 연속적인데 다른 매질을 만나도 연속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이나 설명했어요. 정성적으로 설명하고 탄젠트 성분을 한번 했다가 아차 그리고 다시 X 성분으로 왔어요.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고요. 결국은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해서 어쨌든 탄젠트 성분은 연속적이다 로 왔습니다. 자, 이번엔 가우스 법칙 생각해 봅시다. 가우스 법칙. Q인데 Q가 얼마라고요? 0이요. 유전체일 때, 유전체끼리 만났을 때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보죠. 결국은 아까처럼 Y축, 이게 X축, 이게 Z축, 그러니까 XYZ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는 이제 그 뭘 생각할 것이냐면 여기에 그 어디를 놓고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놓읍시다. 그냥 이쪽은 y가 0보다 큰 구간이고 이쪽은 y가 0보다 적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매질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y가 0보다 큰 구간에 유전체 1, y가 0보다 작은 구간에 유전체 2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생각해도 좋겠어요. 여기는 유전체 1, 요 밑으로는 유전체 2 그렇게 돼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폐곡면을 요구하고 있어요. 폐곡면. 곡면이 된다고요. 곡면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보여요? 코딱지만 하게. 예? 근데 이건 뭐 교육상 너무 적어요. 그죠? 그래서 확대하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과 이렇게 된 것에 이런 원주 모양의 실린더 모양의 이런 폐곡면. 그 폐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폐곡면이니까 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폐곡면이라고 그러면 역시 옆에 옆면 델타 H가 0으로 간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 다른 매질 이걸 보는 거니까. 같은 장소 다른 매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는 거예요. 요게 델타 S라는 면적을 갖고 있고 요것도 델타 S라는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 델타 S를 면적으로 표현할 때는 나가는 쪽을 표현을 한다고요. 벡터로 표시할 때는. 그럼 델타 S에 이거 뭐라고 표시해야 돼요? A, Y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내려가는 쪽, 나가는 쪽이니까 내려가는 쪽이네. 이거는 뭐라고 표시해야 돼? 델타 Y에 마이너스 AY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적용을 하는 거라고요. 가우스 법칙의 좌변을 계산하는데 전속 밀도를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 적분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 두 개죠. 어떤 것이냐 하면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표시한 요 면적 벡터와 이렇게 표시한 아래 면적 벡터에 의한 면적 벡터 내적이에요. 면적에 대한 내적. 그럼 여긴 분명히 우리는 여기를 매질 1이라고 하고 이걸 매질 2라고 한다면
매질 1에 대한 ds이고 이거는 매질 2에서의 전속 밀도의 ds2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뭐였었냐 하면 이게 델타 S의 마이너스 AY 이거였었고 이거는 델타 S의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AY 이거란 말이에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거하고 내적하는 거예요. 면적을 할 때는 미리 방향을 계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경로를 할 때는 그 밑수하고 끝수에 의해서 경로를 계산한다고 그랬고 벡터를 지금 같으면 미리 계산한다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요로 들어가는 거라면 요거하고 내적하게 되면 무슨 성분만 계산해요? Y 성분만 계산해요. 이거하고 내적하면 무슨 성분만 계산해요? Y 성분만 계산하죠. 그래서 dy1의 델타 S이고 플러스 이거는 dy2의 그죠? 매질 2니까 dy2의 요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변에 얼마라고요? 전하가 없어요. 0. 그러므로 dy1하고 dy2하고 같다 이거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y 논하는 거예요? 뭐 논하는 거예요? 이거 y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거 노말을 논하는 거라고요. 노말이요. 노말. 그죠? 면적에 대해서 노말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이게 노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노말이라고. 노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뭐를 얻냐 하면 d 노말 1하고 d 노말 2는 제로 같다. 이걸 얻는다. 그럼 이거를 말로 표현할 때, 말로 선언을 할 때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언제나의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다른 매질을 만나도 같은 매질이라면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고 다른 매질을 만나도 법선 성분은 연속적이다 이거죠. 되겠어요? 이걸로 경계 조건이 끝난 거예요. 두 개뿐이 없습니다. 자, 수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탄젠시 성분 같다. 그러니까 스칼라적으로도 같고 벡터적으로도 같고. 에? 그리고 여기는 노말 성분이 연속적이다. 스칼라적으로 같고 벡터적으로 같다. 이제 뭘 하나 더 하면 되냐 하면 도체만 하면 돼요. 도체는 아주 독특해요. 독특한데 자 봅시다. 이 매질 2가 여기가 도체라고 합시다. 도체. 여기가 몽땅 다 도체. 도체라 그러면요. 도체 특성 중에 미리 알아둘 게 뭐가 있냐면 도체 내부에는 전기장도 존재 못하고 당연히 전속 밀도도 존재 못해요. 이상하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증거, 엘리베이터를 타면 전자기파가 차단된다, 안 된다? 된다죠. 그죠? 여기 이제 유리라도 있고 그러면 거기를 통과해 오긴 합니다만 이게 완전히 밀봉된 그 도체라 그러면 거기는 못 들어온다고요.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도체에서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도체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도체 표면에 전하가 있다 그런 얘기고, 전하라는 것은 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전하, 뭐 폐하 이런 뜻이 아니고 전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전하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전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스다. 이게 소스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발산돼 나오는 거예요. 여기 형광등이 소스처럼 거기서부터 광속이 발산돼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전하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전기장의 색이 전속밀도가 발산돼 나오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일 때는 소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요. 네? 뭐라고? 홀은 플러스 전하를 홀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따위로 생각하나? 마이너스 전하일 때는 싱크라고 불러요. 싱크. 어디 있어요, 싱크? 부엌에 있잖아요. 싱크대라고 부르는 그 싱크 뭐예요? 모든 소스가 흡수되는 것. 모든 그 뭐라고 할까? 유속이 흡수되는 것. 유속이 흡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속이 이렇게 발산되는 걸 소스. 소스가 스프링에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프링에 소스가 있듯이 어디서는 이렇게 흡수되는 싱크가 있다. 그러니까 소스와 싱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도체의 가소는 끝나느냐 그런 얘기면 이렇게 와서 들어가는 걸로 끝났다 그러면 이게 싱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부터 발산돼 나왔다 그러면 이게 소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스 역할을 할 때는 여기에 뭐가 있다? 플러스 전하가 있다 그런 얘기고, 싱크 역할을 할 때는 뭐가 있다?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도체가 여기 하나 있고 도체가 여기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하가 분포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5개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는 어디만요? 여기만 이렇게 5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에서부터 전속 밀도가 발산해 나오지요. 그럼 그게 뭐예요? 플러스 전하는 뭐라고 그래요? 소스에서부터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는 뭐라고 해요? 싱크, 소스 싱크, 소스 싱크, 소스 싱크, 소스 싱크 이렇게 되는 거라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도체를 어떻게 통과해요? 통과 못하지요. 그래서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의 세기도 제로, 전속 밀도도 제로다. 그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니까 괜히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에? 그래봤자 여러분만 손해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거 하나. 이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 V였죠. 그럼 포텐셜이라는 것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전기장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 다시 한번 실험할까요? 다시 한번 젓가락 들고 한 번씩 쑤셔볼까요? 어떻게 돼? 그럼 뭘 경험하는 게? 도체는 등전이가 된다는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저 끝이 220V였는데 여기도 220V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여기도 220, 여기도 220, 여기도 220이면 거기에 전기장의 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죠. 변화가 없다니까요. 경사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도체 내부는 등전이이면서 전기장의 세기가 없으면서 전속 밀도도 없다예요. 됐죠? 그게 도체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도대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는 이거를 했어요. 이것은 제로다 였는데 결국은 이렇게 갔죠. 이 탄젠트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게 이 탄젠트 1의 델타 L 플러스 이 탄젠트 2의 마이너스 델타 L은 0이다 이렇게 갔다고요. 그런데 이거 가정하는 겁니다. 뭐라고 가정하냐면 매질 2는 도체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도체에 대해서 생각하려니까. 그럼 매질 2는 도체라고 그러면
도체 2는 다 이걸 거 아니에요? 2는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장애 세기가 제로면 탄젠스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노말 성분도 없죠? 그럼 이거 제로잖아요. 이거 제로.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제로죠. 탄젠스 성분 도체 표면에서는 없어요. 그거 여기도 그림 있잖아요. 벌써 그림으로 그려놨죠? 여기 도체가 있어요. 무슨 성분이 있어요? 에? 플러스 성분이 있어? 무슨 성분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 아이 뭘 무슨 성분이 있어 지금? 에? 법선 성분만 있잖아요. 도체 표면에서는요 100% 언제도 한 번도 예의 없이 지구 역사 이래로 어느 곳에든지 아프리카라고 해서 별거 아니고 뭐 미국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고 어디서나 언제나 도체 표면에서는 법선 성분만 존재한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전기장애 세기는 이것이 의미한 바는 포텐셜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된대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평평하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도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00볼트라고 그러면 여기가 90볼트예요. 그것도 이 100볼트의 이 표면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기장애 세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것에 의하면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성된다 이런 얘기니까 100% 이렇게 생성돼요. 자, 이게 뭐 그림을 또 뭐 요딴 거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걸 100%로 요걸 접지시키고 요걸 100볼트로 포텐셜을 가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100볼트니까 90볼트는 어떻게 돼 있을까? 대충 요 정도로 된다. 90. 요건 80. 여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전기장애 세기는 어떻게 형성될 거예요? 전기장애 세기는 190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올 테고 여기서도 이렇게 될 테고 여기서도 이렇게 될 테고 여기서 이렇게 될 테고 여기서 이게 전기장애 세기의 모습이에요. 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니까요. 포텐셜이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는 방향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변화율의 크기를 가지고 전기장은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식을 보면서 정량적으로도 우리가 값들을 계산해내지만 정성적으로 모른다 그러면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 어쨌든 무슨 얘기냐? 도체일 경우에 이 방정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도체 표면에서는 탄젠스 성분이 없다. 노말 성분만 있다. 예? 노말 성분. 어때요? 재밌죠?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하세요. 네. 어느 부분이요? 저 90볼트, 100볼트 여기요? 네네. 요것이 의미한 바는 이런 방향이 있을 수 가정을 해봅시다. 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요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게 요 세 개 중에 어느 게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렇다면 도체 표면에서는 노말 성분이 없다라는 결론이 난다. 그래. 또 자, 어떤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는 탄젠시 성분이 존재하지 않고 노말 성분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전속 밀도도 노말 성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노말 성분만 존재하는데 전기장의 세기 전속 밀도가 노말 성분만 존재한다. 그 다음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요 식으로 가봅시다. 요 식으로 다시 와서 첫 번째 식의 도체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두 번째 식에 대한 도체도 이제 알아보게 되면 여기서 결론 이거죠. 이 탄젠트 1도 이 탄젠트 2도 제로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 식으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건 가우스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가우스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왜 0이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왜 0이었죠? 도체가 아니니까 유전체와 유전체니까 유전체 1과 유전체 2니까 그럼 그때는 0이지만 이때는 0이 아니에요. Q가 있는 거라고요. 왜냐면 도체 표면에 있잖아요. 도체 표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체 표면에 있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도체라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버 2가 도체라 그런다면 그 도체 표면에 뭐가 있냐면 로에스가 있는 거예요. 도체 표면에 로에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적에 어떻게 분포하겠어요?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그 5개의 오쿨롱의 전하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다고요? 네? 표면에 어떻게? 제멋대로? 일정하게란 말은 안 맞아요. 균을 넣어가지고 균등하게, 예? 균일하게 말하면 등거리 간격으로. 왜요? 서로 밀쳐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로 S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전하가 로 S로 존재한다고요. 그럼 전하가 존재하는데 자 봅시다. 아까처럼 여기 경계면이 있어요. 넘버 1이 있고 여기 넘버 2가 있는데 이게 도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체건 뭐건 간에 우리가 여기다 코딱지 갖다 놓고 여기도 코딱지 갖다 놓고 이렇게 실린더 갖다 놓고 폐곡면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적용한다. 이랬으면 이 식으로부터 좌변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식을 했냐면 D 노말 1 아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다시는 안 쓰겠습니다. D 노말 1에 델타 S 그랬죠? 그리고 아래쪽은 D 노말 2에 이건 반대 방향이죠. 이건 이 방향이지만 이건 이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델타 S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안에 요만큼의 전하가 여기 도체 표면에 이렇게 존재한다니까요. 그럼 폐곡면 내부에 있어요? 아니면 폐곡면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죠. 그러면 여기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뭐라고 쓸 거예요? 로 S에 뭐요? 델타 S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도 델타 S니까 델타 S일 테니까 이렇게 우기지 마세요. 이것도 코딱지만 해요. 델타 S만큼 코딱지. 요것도 코딱지만 해. 근데 요거는 넓다든지 좁다든지 그렇게 우기지 말라고요. 똑같은 면적을 갖고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더 알아요. 뭘 하나를 더 하냐면 도체 내부에서 전속 밀도가 얼마라고요? 0. 전속 밀도가 얼마라고요? 0. 그러니까 이거 0을 알아요.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럼 남은 식은 뭐예요? D 노말 1은 웃기죠? 로에스.
로에스의 단위 뭐예요? 쿨롱파 미터 제곱. 전선 밀도의 단위 뭐예요? 쿨롱파 미터 제곱. 그래서 같은 거예요. 쿨롱파 미터 제곱. 쿨롱파. 그러니까 도체가 있을 때는 오히려 편해요. 뭐요? 로에스 자체가 디노말 그 자체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복습해 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도체 하나만 있다 그러면 10쿨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쪽으로도 수직으로 발산하고 이쪽으로 수직 발산하죠? 네. 이쪽으로 수직 발산하는 거 얼마예요? 2분의 로에스. 이쪽으로 수직 발산하는 거냐? 2분의 로에스. 그랬죠. 그런데 하나를 더 갖다 놓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홀라당 이쪽은 없어지고 여기에 몽땅 다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돼요? 로에스가 되지. 그게 로에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요 크기는 D는 로 S A 노말 이렇게 되는 거 분명할 테고, 그리고 여기는 발산해 나가니까 요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발산해 나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소스. 그렇지. 소스. 발산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싱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계 조건이 있어요. 도체도 별것 아니죠. 도체는 오히려 쉽죠. 탄젠시 성분은 연속적이다. 좋다. 근데 도체 내부가 제로니까 0으로 연속적이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노말 성분에 대해서는 좋다. 내부는 없지만 결국 표면에 로에스라는 것이 싱크로 또는 소스로 존재하게 된다. 노말 성분만 그 표면에 있는 표면 전하 밀도랑 똑같은 크기를 갖는다. 마이너스 전하라면 싱크로 들어오고 플러스 전하라면 소스로서 발산해 나간다. 그렇죠.